였던 이 할아버지. 자신을 가장 많이 돌봐줬던 큰형을 믿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17년은 오는 20일 금강산에서 다시 상봉 행사가 열리지만 이산 가족 상봉은 인도적 차원에서 반드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언제든지 금강산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매달 언제 만나게 한다. 그런 거야. 좋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VOA 뉴스 김칸입니다. This is Everyday Grammar. I'm Kaveh. And I'm Lucia. Kaveh, what is the common factor in the following sentences? I love snow. The cookie tastes good. Do you know the answer? I think that all the sentences are using a stative verb. That's right, but do you know why? Yes, let me explain. A stative verb expresses a state rather than an action. Common stative verbs describe thoughts, emotions, senses, state of being, and measurements. Stative verbs are used in their simple form and are not usually used in the progressive tense. In the sentences, the cookie tastes good, I love snow, and do you know the answer? The stative verbs are taste, love, and know. They are all used in the simple form and express a state rather than an action. Yes, you wouldn't say, the food is tasting good, or I am loving snow. These sentences are using progressive verbs, and English speakers generally use the progressive tense when the verb describes a continuing action. There's a popular advertising slogan that you might recognize. I'm loving it. This is an example of a progressive tense with a stative verb. It bends the rules of traditional grammar. I would not recommend writing it on your next English grammar test. And that's everyday grammar. 바쁜 도시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지로 떠나고 싶을 때 보통 어떤 여행지를 떠올리시나요? 제 주변은 보면 보통 산파와 해변파로 많이 나뉘던데요. 그런데 혹시 저처럼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내가 타지인임을 뼈저리 느끼면서 도로를 다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제 생각에 그런 데서 오는 자유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아이다호주의 여행은 참 그런 자유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아이다호주에서 저희가 돌아볼 곳은 대규모 감자 농장을 운영하는 와다 감자 농장, 조용한 포카텔로 마을, 노천 온천을 할 수 있는 라바하 스프링스 마을, 간헐천이 뿜어져 나오는 소다 스프링스 마을, 이렇게 네 곳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아이다호주 여행을 시작해 보실까요? 함께 가시죠. 자유의 나라 미국.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친숙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한 미국은 다양성, 열정, 그리고 매력을 지닌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자랐고 그 후 전문 통역사로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어온 전솔지입니다. 이런 다양한 매력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기 위해 제 발로 직접 뛰어 미국의 전 지역을 여행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미국 서부의 다른 산업이 해안 가까이에 건설되는 동안 아이다호 지역의 사람들은 그곳 최고의 자원인 흙을 이용해 척박한 서부에서의 삶을 개척하고 꾸려나갔는데요. 이후 아이다호는 비옥한 목장과 농장이 가득한 거대한 지역으로 거듭났습니다. 오늘날 아이다호의 24,000개가 넘는 목장과 농장의 총 규모는 45,000 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다 농장이 바로 그 중 하나인데요. 아이다호주에서 가장 양질의 감자를 재배하는 가족 경영 농장입니다. My name is Brian Wada. I am the CEO of Wada Farms. We are a family potato and wheat farm in Pingree, Idaho. Idaho is a great place to live. 백악관이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종교 억압 문제도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을 언급하면서 종교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 나선 세라 샌더스 대변인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의 종교 억압과 관련한 질문을 받은 뒤 북한에서는 기독교인의 억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북한은 종교 자유에 대한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도 북한의 종교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gain, we've been working with North Korea on a number of fronts. That's something I know it's been discussed, and again, certainly something we'd like to see their behavior change.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통해서도 분명히 강조됐었습니다. 소개한 뒤 북한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을 도운 중국과 러시아 등 법인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재무부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칸희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새로 제재 대상에 올린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도운 중국 다롄 선문스타 국제물류 무역 주식회사와 선문스타의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SMS, 러시아의 프로해 주류와 담배류 수출 등 북한의 불법 거래와 연관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인들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대북 정제유 한정 문제 등을 거론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정면으로 압박했습니다. We put pressure today on China and Russia to abide and be good helpers through this situation and to help us continue with denuclearization. 전문가들은 재무부의 이번 독자 제재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움직임 속에 나왔다며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U.S. side haven't got the agreement done yet. 보이지 않는 이상 미국의 추가 제재는 지속될 것이고 각국의 제재 이행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Hi everyone, I'm 나영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사람 사이에서나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사이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죠. 사이가 좋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Get along, get along, get along, get along. 이 표현은 누군가와 잘 지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My friend and I get along, but we're not that close. 내 친구와 나는 사이가 좋지만 그렇게 가깝진 않아. It's always good to get along with your coworkers.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언제나 좋지. I get along with my parents. 나는 부모님이랑 사이가 좋아.
I don't get along with my roommate's dog. 내 룸메이트가 키우는 강아지와 나는 잘 안 맞아. He and his sister do not get along together. 그 사람은 누나와 사이가 안 좋아. 오늘 내용 복습해볼까요? My friend and I get along, but we're not that close. It's always good to get along with your coworkers. I get along with my parents. I don't get along with my roommate's dog. He and his sister do not get along together. 오늘은 get along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Our soil types, our growing season all lend themselves very well to potatoes, and then our history and experience. This whole state was based around perfecting potato production, and so we've got the know-how, we've got the environment, and we've got the infrastructure to do a great job. 마케팅 팀장인 에릭과 농장 투어를 해보았습니다. We're getting ready to start our 2018 crop year, and this is one of the fields. Means, is it what do you want to be doing in 5 years, or will you move out of town? Where do you see yourself in 5 years? This is everyday grammar. I'm Lucia. I'm looking. This is used or even 10 years. And that is English at the movies. I'm Ann Ball. This is everyday grammar. I'm Lucia. I'm looking forward to this episode. And I'm Kaveh. I came up with the topic. No, you didn't. Don't try to get away with saying you were the mastermind behind this awesome topic. Okay, why don't we get on with the lesson, since we don't have much time. Plus, we get along really well, so I don't want to fight. Friends? Friends. 3-part phrasal verbs are idiomatic expressions that have one verb and 2 particles. A particle is a word that must appear with another word to create meaning. Like, look forward to. Verb plus particle plus particle. 3-part phrasal verbs are useful when you're trying to express yourself in a natural way without being too wordy. But you have to remember a couple of things about 3-part phrasal verbs. 1, they are inseparable. No part of speech can separate them. 2, changing any part of the 3-part phrasal verbs changes its meaning. Catch up to has a different meaning than catch up on. So be careful. And 3, be aware that 3-part phrasal verbs in American English might have a different meaning from the same phrasal verbs in British English. Here are the meanings of the 3-part phrasal verbs we used today. The group Amnesty International says the burgeoning demand is causing labor rights abuses on many plantations. Burgeoning means growing or developing quickly. Many workers are needed to supply more palm oil for the growing demand. Because of that burgeoning need, labor rights are being ignored. Is about the palm oil industry.
The oil is used in many food and beauty products. Burgeoning. Dùng VOA miễn phí trên iTunes Store và Google Play. Để nhận tất cả thông báo video mới nhất trên kênh YouTube, sau khi nhấn đăng ký, quý vị hãy nhấn vào hình chuông bên góc phải ngay dưới video. Cảnh sát thẩm vấn Thủ tướng đồng lira của Thổ Nhĩ Kỳ hôm 17 tháng 8 mất giá hơn 6% so với đồng đô la sau khi Trung Quốc ngày 17 tháng 8 tuyên bố việc một số người tại Mỹ chính trị hóa một tổ chức văn hóa do Trung Quốc điều hành cho thấy sự thiếu tự tin sau khi Đại học Bắc Florida cho biết sẽ trường đại học ở thành phố đáp ứng được sứ mệnh của trường. It was covering that stop sign, part of that stop sign before. I mean, theoretically, it's not now. People will be buying boats to. Một luật sư bảo vệ cho nhà hoạt động Lê Đình Lượng cho VOA biết hai nhân chứng được triệu tập tới phiên tòa ngày 16 tháng 8 đã bất ngờ phản cung, phủ nhận các lời khai trước đây về tội trạng của ông Lượng vì khi ấy họ bị nhục hình và bức cung, phải khai là ông Lượng có tội. Thế nhưng khi luật sư yêu cầu thẩm plant potatoes in
One of the things that the Wattas are very good about is making sure that they have good agronomy practices so that we maintain good soil health. When we think about planting potatoes, I'll just put something in the ground and then it'll grow. There's actually a lot of science that goes into it. These potatoes have actually been grown specifically to be replanted again, because what will happen is we'll go out into the field and then we'll be able to start planting these seeds, and this will roughly account for about 10 to 12,000 acres worth of potatoes. Wow! Sounds like fresh cut French fries. Yeah, it does. I was gonna say, it smells delicious. It's a lot about eye appeal. And so the prettiest potatoes, the ones that are uniform, that visually are appealing, those will go to grocery stores, those will go to restaurants. Anything that may be less so they're a little crooked, they're a little too small, those will still be used and they will go to a dehydration facility and be made into dehydrated potato products that can be ingredients to other food items. But as potato producers, we utilize 100% of the crop in one way, shape, or form. 네, 여기 휴게소에서 먹을 수 있는 알감자들이 이쪽에서 생산되는 것 같아요. 보고 있으니까 되게 알감자가 먹고 싶네요. This is gonna be the biggest potato. 40 count. See you at dinner. And so what these gals are doing right here is they're doing a secondary sort. Everything's rolling across the table, and they're grading for other exterior defects that will not make a US 1 standard grade potato. Something like this right here. That's not considered grade. It has like a little pressure bruise on it, so they would just throw it down the bin, and that goes off on the process. Like, for example, like this? Yeah, like that cut right there, you throw it in there. So like that, yeah, you put it in there. Alright. Getting it. Oh, I'm getting it. Good job. You're hired. You're doing a great job. Am I hired? You're hired. Alright. We have been farming in southeast Idaho for 75 years. Back in the old days, you would plant by hand. Now, we're fairly automated. Every year, we'll produce about 4 to 4.5 million hundredweight. So 450 million pounds. So these bags right here, they're going up this conveyor belt line and they're coming through this machine right here, where they're going to put 5 of those bags into this. Oh, it's a robot. And then these robots right here are now palletizing each bag, where typically there's about 40 of those bags, so 2,000 pounds of potatoes to every pallet. Do they ever make mistakes? Oh yeah, everything makes mistakes. No, they do a pretty good job. That's impressive. Everything's machinized here. In today's world, more automation you can do. It just helps promote your efficiencies and production, overhead, all that good stuff. A lot has changed over 75 years, but the one common characteristic of a potato farmer is still that work ethic, that sense of entrepreneurialism and independence. And that drives our industry. That drives people to work 100, 120 hours a week and still want to come to work the next day because they can directly see the fruits of their labor. So this is how you get the Idaho potato all across the state. All across the state, all across the country, and at certain times of the year, all over the world. We do a lot of export business too. Wow. So it's kind of cool to think that the stuff that we're growing in our backyard gets to go all over the world. Exactly, and be on my dinner plate at the end of the week. Yeah. Our business in the family farm, it's very important to me because it is. It's the family farm. We've been doing this for 75 years. We're committed to both the people that we work with as well as the customers we sell to. We're feeding not only Idaho, we're feeding the nation, and our potatoes go overseas too, so we're helping feed the world. And it's hard to think of a better mission statement than that.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북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역시 비핵화가 최우선 목표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즉 FFBD를 달성할 때까지 북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어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다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미국은 평화적인 체제를 지지하지만 한반도 비핵화가 최우선 순위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We support a peace regime, a peace mechanism by which countries can move forward toward peace. But what our focus is, our main focus, is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할 일정이 없지만 북한과의 물밑 대화는 지속적이고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한국 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 유해에 대한 추가 송환과 합동 발굴을 위해 미국과 북한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ecretary Pompeo in getting a reaffirmation from the North Koreans last month to establish communications with us and to conduct joint operations. 태가 좋지 않아 감식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의 보도입니다. 와 미북 관계에 진전이 있으려면 종전선언 채택을 통한 신뢰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제재 압박과 관계 개선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며 압박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를 성급하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종전선언을 논의한다면 최소한 북한으로부터 핵물질 및 시설 등의 구체적인 신고서를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they are willing to come to the table with a complete accounting, a formal 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산석탄을 밀반입한 한국 기업 등을 제재할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대해 기존 제재가 유지되도록 한국 측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한국 정부가 전력을 공급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조상진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하는 말이 있죠. 이처럼 최근에는 식감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음식 사진들이 소셜미디어에 넘쳐나는데요.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축제 현장인데요. 푸드트럭들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 과연 무슨 일일까요? 바로 차콜, 이 숯을 재료로 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온통 검정색으로 도배된 아이스크림은 물론이고 마요네즈 소스에 핫도그 반죽, 오렌지 주스, 브라우니까지 모두 다 숯처럼 새카맣죠? 이 음식들은 친환경 재료인 코코넛 껍질이나 대나무를 태워 만든 활성탄 분말을 사용합니다. Food that's normally a certain color, you turn it jet black and people go crazy over it. 활성탄을 첨가한 음식은 맛은 별 차이가 없지만 식감은 크게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I wouldn't say grit, but just a heartier, chunkier taste. Sure. 조금은 낯선 모습의 이 블랙푸드는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소셜미디어에 하루에도 수많은 인증사진이 올라올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예쁘거나 특이한 사진을 찍고 공유하고 싶어하는 젊은 층의 취향을 제대로 공략한 것 같죠? Everybody take photos first now before they eat. That's how it works. It's like photos first, don't touch it. Let me fix it, then dig in after that.
하지만 활성탄을 과다 섭취하면 심한 변비나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년 8월 12일은 세계 코끼리의 날입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코끼리들의 처참한 상황과 또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지정이 됐는데요. 케냐 나이로비에는 슬픈 사연을 가진 코끼리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이곳은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한 코끼리 고아원입니다. 이곳에 있는 아기 코끼리들은 상아를 거래하는 밀렵꾼들 때문에 부모를 잃거나 강제로 부모와 생이별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한 코끼리 보호단체가 이 코끼리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고 있습니다. And if it happens when the babies are still very young, then they cannot survive without the mother's milk and protection. And so we rescue them so that we can unraid them here, provide all the care that they need. 코끼리들은 3살이 되면 사육사를 떠나 야생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혹여 사육사들과 정이 들어 떠나는 게 힘들지 않도록 여러 명의 사육사들이 교대로 돌아가며 수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포유류인 아프리카 코끼리는 밀렵꾼들 때문에 개체수가 매년 줄어들어서 1979년부터 미국에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됐는데요. 현재는 약 40만 마리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상아 판매 시장의 규모를 줄이고 국제 밀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아프리카 코끼리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사라져가는 코끼리들, 더 많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도시로 떠나볼까요? Thông báo được quản trị viên NASA Jim Bridenstine đưa ra tại Trung tâm Không gian Johnson ở Houston, Texas. Lần đầu tiên kể từ năm 2000 được các đòi hỏi về an toàn và hiệu suất của NASA. Phi công thử nghiệm thuộc lực lượng thủy quân lục chiến Nico, phi công hải quân sẽ lái sứ mệnh đầu tiên của SpaceX Crew Dragon lên trạm. George đã nói, tôi hào hứng được bắt tay vào việc và biến nó thành hiện thực. NASA cho biết hình thức hợp tác công tư được khuyến khích bởi chương trình phi hành đoàn thương mại sẽ thúc đẩy ngành công nghiệp thương mại không gian Hoa Kỳ và khơi mào những sáng kiến không ngừng nghỉ cho tương lai. Xích mích giữa Tổng thống Mỹ Donald Trump với truyền thông leo thang hôm 16 tháng 8 khi hàng trăm tờ báo phát động chiến dịch phối hợp chưa từng có trước nay để bảo vệ quyền tự do báo chí. 10 tờ báo lớn nhỏ trên khắp nước Mỹ đăng một loạt các bài xã luận ủng hộ quyền tự do báo chí. Lần tố cáo Twitter viết rằng truyền thông tin vịt là đảng đối lập. Tờ
Biểu tượng âm nhạc Aretha Franklin từ trần hôm 16 tháng 8 tại tư gia ở Detroit, Michigan. Tại Memphis, bang Tennessee, nhưng danh ca Franklin lớn lên ở Detroit, nơi ông Atal Bihari Vajpayee, người từng 3 lần làm thủ tướng Ấn Độ, qua đời hôm 16 tháng 8 tại New Delhi sau thời gian bệnh tật kéo dài, hưởng thọ 93 ngày hồi năm 1988, gây quan ngại về một cuộc chiến tranh hạt nhân với nước láng giềng Pakistan. Sau đó, ông từng thực hiện cuộc hành trình tới Pakistan bằng xe buýt và đề xướng tiến trình hòa bình đột phá với nước đối thủ Pakistan. Đương kim Thủ tướng Narendra Modi bày tỏ lòng thương tiếc ông Vajpayee trên Twitter với dòng chia sẻ rằng sự ra đi của ông Vajpayee đánh dấu chấm dứt một kỷ nguyên. Omar Ahmed là một cậu bé đặc biệt. Tay em dính gần sát vào thân do một dị tật bẩm sinh có tên y khoa là phocomelic. Em muốn trở thành một nhà vô địch thế giới đại diện cho Ai Cập. Ahmed theo đuổi niềm đam mê bơi lội bất chấp hình thể dị dạng của mình. Khi lên 7, em bắt đầu học bơi với một huấn luyện viên chuyên. Khó có thể bơi, nhưng ít muốn tranh tài cấp toàn quốc. Nhưng mục tiêu cuối cùng là tranh tài ở Paralympic. Để đạt đến tham vọng đó, em tập luyện 3 lần một tuần, trong lúc mẹ em luôn cổ vũ bên hồ bơi. Cháu rất kiên trì và mạnh mẽ. Cháu muốn chứng minh với bản thân rằng cháu có thể làm được mọi thứ. Cháu tiến bộ, rất hợp với huấn luyện viên và luôn lắng nghe ông ấy. Với sự hỗ trợ của mẹ và chuyên môn của huấn luyện nói chung, mẹ em chia sẻ mơ ước đó cháu sẽ thi đấu ở Thế vận hội. Ahmed là một đứa trẻ năng động. Thời gian này nói rằng em hy vọng sẽ tranh tài trong giải vô địch bơi lội quốc gia sắp tới dành cho các vận động. 2 tuần sau thảm họa vỡ đập, các đội cứu hộ vẫn tìm thấy người sống sót. Trung đội này đã giải cứu hơn 1.500 người sống sót, trong khi tiến hành phân phát đồ cứu trợ cho những người bị cô lập bởi nước lũ. Tuy nhiên, càng ngày họ càng phát hiện thêm các thi thể nạn nhân. Số tử vong chính thức hiện nay là 35 người và gần 100 người còn mất tích. Những câu chuyện mà những người sống sót kể lại thật kinh hoàng và đau buồn. Samet Intervong đã kịp đưa vợ. Chúng tôi bắt đầu chạy lũ lúc 12 giờ đêm. Tôi không có đủ thời gian để bắt được. Thi thể của ông ngoại vẫn chưa được tìm thấy. Trung tá Kamsuk Kamlungthep, người lãnh đạo chiến dịch giải cứu của lực lượng không quân, không thể dự đoán phải mất bao lâu nữa mới tìm được hết những người còn sống sót hay những người đã thiệt mạng. Việc từ khi xảy ra sự cố cho đến bây giờ không 10 mét đã bị phá hủy hoặc bị hư hại nặng nề, kể cả chùa địa phương. Những người may mắn vẫn còn nhà cửa thì đang tính toán. Những Samet Intervong phẫn nộ vì anh đã không được cảnh báo trước. Cờ vỡ đập mà họ không hề cảnh báo đã khiến chính phủ Lào điều đó đánh dấu một sự thay đổi đáng kể, nhưng không mấy an ủi được những người đã bị thảm họa này tàn phá cuộc đời.